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절대로 이 론을 하시면 안 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 론은 홈 에퀴티 인베스트먼트 론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댓글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홈 에퀴티가 안 된다고 하셔서 이거를 추천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추천한 홈 에퀴티 인베스트먼트 론을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걸 알아보면서 처음에는 봤을 때 와 이거 너무 좋은 론인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고 생각을 하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수입 구조가 나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이 론은 페이먼트가 없고요. 그리고 다운페이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을 팔았을 때 잃었을 경우에 같이 돈을 잃는데요. 참 신기하죠. 하지만 더 알아보니까 만약에 집을 팔았을 때 가격이 올라가면 그 차액에서 같이 나눠 먹자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케이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다를 수도 있죠, 상황마다. 하지만 투자를 하다 보면은 투자하는 게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사람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엄청 할 게 많은데 이 은행은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해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 수익에서 같이 나눠 먹자는 이야기인데 근데 모든 게 다 좋게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좋게 흘러가지 않았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론을 받은 사람에게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홈 에퀴티도 해보고 리파이낸스도 해보고 캐시리얼 리파이낸스 해보고 그 다음에 컨벤셔널 론 그리고 VA 론 이렇게 많은 론을 해봤지만 저희도 돈을 최대한 안 넣고 투자하는 것도 좋아하고 집을 사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론을 처음 봤었을 때 너무 혹했어요. 그래서 좀 더 알아봤죠. 그래서 이 사이트를 접하게 되는데 이 사이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가 이제 홈 에퀴티 인베스트먼트 론을 하는 사이트인데 이렇게 No monthly payment가 나오고 No income requirement도 있고 No need for perfect credit. 완전히 진짜 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pre-qualify를 눌러서 이제 여기서 홈 address를 넣고 이제 여기 밑에를 보면은 설명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수입 구조가 Return for a share in a future appreciation of your home. 집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만약에 그걸 팔았을 때 그 차액을 같이 나눠 갖자,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No monthly payment. 와우, 엄청납니다. 어떻게 빨대를 꽂길래 No monthly payment를 하면서 나중에 돈을 내라 이거를 할 수 있냐? 왜 보통 미국 부동산은 거의 다 우상향이잖아요.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약간 5년, 6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멀리 봤을 때는 미국 부동산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론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또 calculator가 있더라고요. 자, calculator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제가 수학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얘가 10만 불이 안 돼가지고 20만 불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만 불짜리 집을 샀을 때 얘네들은 2만 5천 불을 빌려줄 수 있대요. 그래서 2만 5천 불에 20만 불이면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3% 정도 돼서 이제 얘네들이 우리가 팔 때가 됐다, 이제 나는 이제 팔고 싶다 하면 얘네가 38%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거의 3배를 먹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죠. 얘네들은 돈을 넣고 무조건 3배를 먹겠다. 만약에 얘네들이 13% 넣어서 13%를 가져간다 이러면은 말이 돼요. 하지만 얘네들은 일단 4배를 가져갑니다. 거기서부터가 조금 냄새가 나죠.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 트위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Risk Adjusted Home Value란 게 있어요. 얘네들은 그러면은 얘네들은 내가 20만 불짜리를 사는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 집이 15만 8천 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20%에서 25% 정도 offset을 한대요. 이 뜻은 내가 20만 불을 집을 샀는데 만약에 이 집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20만 불에 되팔아야 됐다. 그러면은 나는 15만 8천 불에서 20만 불을 뺀 가격을 얘네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제가 오늘 두 가지에 대한 calculation을 해볼 건데요. 한 시나리오는 2년 안에 파는 거, 한 시나리오는 7년 안에 파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거의 보통 자가집이나 아니면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들은 7년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2년짜리는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빨리 팔아야 될 때 그런 사람들을 2년 정도 잡았어요. 이 20만 불이 2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될지 아니면 7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계산을 해보죠. 자, 여기서 내려보면 제가 2년을 지금 먼저 잡아놨습니다. 자, 볼게요. 만약에 마켓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체인지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 집이 20만 불이야.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37,200불을 갖다 줘야 됩니다. 잠깐만요. 얘네들은 25,000불을 넣었는데 나는 37,200불을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차액이 어떻게 되냐면 11,200불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론이기 때문에 프로세싱 피며 뭐 어프레이저 피며 이런 에스크로 피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넣었을 때 프로세싱 피가 한 5% 생각을 하고 한 560불을 잡아볼게요. 그럼 560불을 더하고 600불 정도가 한 어프레이저 피라고 더하고 그 다음에 에스크로 피가 600불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전체를 합쳐서 12,960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자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12,960불에서 제가 2년 안에 팔았죠. 그럼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럼 6,480불이 돼요. 그리고 나서 6,480불에서 25,000불을 나누게 되면은 2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인트레스트가 25%가 되는 거예요. 거의 이거는 크레딧 카드 수준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7년 안에 판다고 가정을 합시다. 7년 안에 판다고 가정을 했을 게 또 한번 이게 퓨처 밸류를 20만 불로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41,000불을 줘야 돼요. 이 뜻은 41,000불에서 25,000불을 빼면은 얼마죠? 한 16,0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6,000불에다가 또 한번 이제 프로세싱 피를 그냥 똑같이 두고 560불을 두고 그 다음에 600불 에스크로 피, 그 다음에 600불 어프레이징 피 해서 토탈 17,760불이 나와요. 그래서 17,760불 나누기 7을 하면 7년이니까 그러면 2,537불이 냅니다. 그러면 이거를 매년마다 내는 거예요. 인트레스트를. 그럼 여기에서 25,000불을 나눴을 때 인트레스트 레이시 10%가 나옵니다. 그럼 이 뜻은 내가 7년 안에 이 집 가격이 안 바뀌었을 때 이자를 10%나 내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거의 이자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래서 결국에는 빨리 팔면은 크레딧 카드 이자를 내야 되고 늦게 팔아도 높은 이자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집 가격이 올라간다. 그것을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죠. 자, 여기서 7년 후에 내 집이 254,500불이 됐을 때 내가 얘네들한테 61,700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볼게요. 61,700불에서 또 25,000불을 빼봅니다. 그러면은 36,700불이 나와요. 이제 피를 한번 더 해보죠. 36,700불에서 560불 더하고 600불 더한 다음에 600불 또 더하면 38,460불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누기 7을 하면 5,494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인트레스트죠. 그럼 여기서 나누기 25,000불. 왜냐면 프린시플이 얘네들이 25,000불 내줬으니까 25,000불 하면 인트레스트만 21%가 나옵니다. 먼틀리 페이를 내기 싫으시면은 차라리 뒤에다가 때려 맞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같은데 저는 만약에 이걸 팔았을 때 이렇게 돈이 나오는 걸 보면 진짜 너무 배 아플 것 같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받아냅니다. 집값이 있던지 조금 올라가던지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캐피털에 대해서 거의 에버리지 15%에서 20%는 받아내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틀리 페이먼트를 내지 않아도 되겠죠? 이 사람들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엄청나게 돈을 쓸고 모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좋은 점은 완전히 집값이 폭락했을 때 이때 진짜 좋은 점이에요. 왜냐면 한번 같이 봐볼게요. 7년 후에 내 집이 15만 불이 돼요. 이 뜻은 내 집이 20만 불에서 15만 불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35%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35%가 떨어졌을 때 만약에 팔게 되면 나는 22,000불만 주면 됩니다. 미국에서 그런 집값이 빠지는 거의 리세션이죠. 그리고 마켓에 완전 바텀에서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낮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돈을 잃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먼틀리 페이먼트를 없애주는 대신에 내가 고이자를 받겠다. 너가 팔았을 때 돈을 많이 뽑아먹겠다.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론이 잘 안 돼가지고 이런 것까지 오셨으면은 차라리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리스크가 너무 커집니다. 이렇게 돈을 벌여가면서 이렇게 하이 인트레스트를 주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먹어지러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진짜 이런 거를 쓰시면 진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마켓이 계속 올라가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같이 나눠 가지면 어떠냐, 페이먼트도 안 내고 너무 좋지 않냐.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돈을 팔 때쯤이면 내 돈이 뛰어나가는 걸 보면은 진짜
너무 힘들 겁니다. 아무리 부동산이 패시브 인컴이라고 해도 이거는 내 시간도 들이고 내 스트레스도 들이는데 나중에 가서 그것을 돈으로 보답받아야 되는데 그 보답받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띄어져 나가면은 진짜 그거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홈에퀴티 인베스트먼트 론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완전 제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보시고 투자를 스마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거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